솔직히 이 정도 디자인이면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토리뷰 이창입니다. 오늘은 렉스턴 스포츠가 나왔죠. 실제로 가서 타보기도 하고 시승도 해봐서 렉스턴 스포츠 칸도 나오면서 디자인이 좀 바뀌고 상품성 분석을 해보려고 이번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렉스턴 스포츠는 과연 상품성이 어떻게 좋아졌냐, 그러면 도대체 살려면 어떤 거를 사야 되냐, 뭐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옵션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렉스턴 스포츠 칸 모델도 있긴 하지만 렉스턴 스포츠가 더 많이 팔리긴 해요. 일단 60%가 렉스턴 스포츠를 많이 사시고 40%가 렉스턴 스포츠 칸을 사실 텐데, 기본 모델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렉스턴 스포츠로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캠핑용이라거나 작업용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렉스턴 스포츠 칸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차 길이 자체가 30cm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작업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렉스턴 스포츠 칸을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렉스턴 스포츠 기본형 모델로 설명을 드리면, 와일드 모델은 볼 것도 없어요. 뭐 수동 미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와일드의 메리트가 좀 있겠지만 전 굳이 지금 이 시대에 픽업 트럭을 수동 미션으로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와일드는 그냥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말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와일드 트림에다가 자동 변속기를 넣고 밸류업 패키지만 넣으시면 딱 좋습니다. 왜냐면 밸류업 패키지가 우리가 흔히 아는 현대기아의 스타일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밸류업 패키지를 넣게 되면 뭐 상위 트림과 외관상 차이가 별로 없어요, 휠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고 좀 있어 보이게 구매를 하고 싶어 하시다 하시면 와일드 트림에 자동 변속기랑 밸류업 패키지만 넣으시고 2,750만원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스티어링 자체가 아직도 유압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풀옵션으로 가더라도 유압식이 뭐 전동식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풀옵션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무려 500만원이 더 증가를 했죠. 501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기본으로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이 밸류업 패키지 150만원이 기본으로 들어갔어요. LED 전방 안개등이 들어가고 프로젝션 헤드램프, 18인치 휠,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들어가면서 그래도 외관상으로 봤을 때 풀옵션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일드를 사셔도 어차피 밸류업 패키지는 넣으시는 게 좋긴 한데, 그럴 바에 차라리 와일드에 자동 변속기 넣고 밸류업 넣을 바에 그냥 프레스티지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레스티지가 와일드에 비해서 500만원 정도가 비싸졌어요. 하지만 아이신 자동 변속기 170만원이 기본으로 들어갔고요. 밸류업 패키지 150만원이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60만원이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세 가지 옵션이 기본으로 38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20만원이 도대체 어디서 증가를 한 거냐?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120만원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HID 헤드램프, 뉴 18인치 알로이 휠, LED 리어 콤비 램프, 7인치 계기판, 프로토 에어컨, 1열 통풍 시트, 오토라이트 컨트롤, 이 모든 게 120만원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자동 변속기 당연히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외관상 좀 괜찮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밸류업까지 하시게 될 텐데, 그렇게 돼버리면 와일드도 2,7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구매를 하실 바에 프레스티지를 구매를 하셔서 조금 더 가성비를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 트림이 노블레스 트림이긴 한데요, 이게 405만원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 70만원이 추가가 됐고요, 20인치 스피터링 휠 60만원짜리가 추가가 됐고, 익스테리어 패키지 65만원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200만원이 도대체 뭐가 증가가 된 거냐?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갔고요, 2열의 히팅 시트, 동승석 파워 시트, 전방에 주차 센서가 들어가고
각종 보조 장치가 좀 들어갔어요. 안전 센서가. 근데 이걸 가지고 200만 원의 값어치를 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와일드에서 프레스티지에서 넘어가는 것보다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넘어가는 게 좀 더 가성비가 좋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노블레스는 굳이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노블레스를 제가 추천 안 드리는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노블레스를 구매를 한다고 해도 스티어링이 유압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즘 2021년에 유압식 스티어링 휠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어차피 내가 픽업 트럭을 살 거라면 일단 뭐 현대에서도 산타크루즈가 나오긴 하지만 이거 말고 나머지 픽업 트럭이 뭐 콜로라도, 포드 레인저, 지프의 글래디에이터가 있는데 그거 다 5천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렉스턴 스포츠에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택 품목을 한번 쭉 보면서 제가 어떤 선택 품목을 선택을 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뭐 이건 60만 원인데 어차피 이 옵션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와일드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추가를 한다? 그러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수동이 좋아, 수동에다가 핸드폰 내비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와일드 말고 프레스티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옵션으로는 밸류업 패키지가 있는데 뭐 이것도 프레스티지에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이고 와일드를 선택을 하시더라도 밸류업 패키지는 꼭 추천을 드려요.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외관상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다이내믹 패키지 1입니다. 다이나믹 서스펜션과 스키드 플레이트 후면이 들어가고 뭐 언더커버,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 뭐 2열 언더트레이, 블랙 휠 적용.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옵션을 구성을 하는 걸 생각보다 잘 했어요. 95만 원이면 저렴한 편입니다. 이게 밖에 나와서 내가 오프로드용으로 튜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이거의 두세 배는 더 들어갈 정도로 원래 다이나믹 패키지가 비싼 옵션이긴 한데 옵션 구성이 좋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는 바이지만 내가 오프로드를 안 갈 것 같다, 나는 진짜 그냥 어느 정도 픽업 트랙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거다, 내가 작업하는 곳이 산악지대는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다이나믹 패키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패키지 구성 자체와 가격 자체가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오프로드를 갈 테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옵션으로는 익스테리어 패키지입니다. 65만 원이고 휠 도어 가니쉬와 테일게이트 가니쉬가 있는데 뭐 이거는 굳이 안 넣어도 되겠죠? 다음으로는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입니다. 후축방 경고와 차선 변경 경고, 후축방 접근 경고가 60만 원이에요. 비싼 겁니다. 여러분, 현대 스마트 센스도 60만 원인데 거기는 차선 변경 경고가 아니라 이탈 방지도 해주고요, 유지 보조도 해줍니다. 그게 6, 70만 원밖에 안 돼요. 하지만 쌍용 같은 경우는 애초에 스티어링 휠 자체가 유압식이다 보니까 전자식이 아니라서 차선 유지를 못 해줘요. 심지어 이탈 방지도 안 해줍니다. 렉스턴 스포츠는 그래도 가격을 동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압식으로 들어간 거는 뭐 인정. 하지만 이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까지 넣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인데요. 긴급 제동 보조랑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스마트 하이빔, 앞차 출방 경고. 근데 이거 또 누가 이 스마트 하이빔이랑 긴급 제동 보조 이거를 왜 여기다 껴놨지? 기본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현대한테 좀 옵션지를 좀 배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는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는 솔직히 운전하는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뭐 어느 정도 필요 없어도 되는데 긴급 제동 보조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피치 못하게 사고가 났을 때도 순간적으로 제동을 함으로써 충격량을 어느 정도 완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 제동 보조는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말해왔던 거지만 무조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계속 말을 해왔는데 우리 쌍용에서는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넣어놨어요. 아무튼 필요한 옵션이긴 하니까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는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브라운 나파 가죽 인테리어 패키지인데 나파 가죽이 사람들이 좋다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은 노블레스 말고 프레스티지나 와일드 트림을 선택을 하시면 나파 가죽이 아니고 천연 가죽도 아니고
인조 가죽이 들어갑니다. 뭐 물론 요즘 나오는 인조 가죽이 질 자체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의 인조 가죽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인조 가죽 질 좋고요. 이 픽업 트럭을 사시는 분들이 차량을 험하게 타시는 분들이 픽업 트럭을 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나파 가죽을 그다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나파 가죽은 기본적으로 질은 좋으나 내구성이 많이 약합니다. 천연 가죽이 더 좋아요, 내구성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나는 막 탈 거야 라고 하시는데 노블레스 사셔가지고 나파 가죽 하시면 금방 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인조 가죽 요즘 질 좋으니까 프레스티지로 그냥 딱 만족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다음으로 9.2인치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인데 무려 120만원입니다. 아니 어차피 요즘 솔직히 내비 쓰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픽업 트럭을 타시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이제는 뭐 카카오 내비나 티맵 같은 경우를 훨씬 더 잘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로 핸드폰 미러링 해서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절약을 하시는 방법이다. 얘도 절대 넣지 마셔라. 나는 순정 내비가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네, 다음으로는 커스터마이징이 있는데 워낙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는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캠핑용이나 아니면 작업용으로 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렉스턴 스포츠 칸을 사시는 게 좋아요. 이게 생각보다 캠핑을 할 때 야 내가 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 라고 하시지만 칸과 일반 모델은 차이가 많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 사실 거 좀 더 차체가 큰 렉스턴 스포츠 칸을 추천을 드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 옵션 그대로 사시면은 3천만원 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시면 되고요. 그렇게 렉스턴 스포츠 칸을 사시는 분들은 제가 말 안 해도 커스터마이징 알아서 잘 하십니다. 근데 이 렉스턴 스포츠의 일반형 모델을 사시는 분들은 굳이 커스텀을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한다면은 뭐 하프탑, 뭐 하드탑 정도 탑이 있는 게 확실히 좋긴 좋아요. 다음으로 보증 연장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쌍용이 5년 안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쌍용 차량을 구매를 하신다고 하셔서 AS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쌍용이 법적으로 AS는 계속 위탁을 하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향후 10년간은 AS가 문제가 안 되게끔 이미 위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쌍용을 사도 괜찮을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걱정 없이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프레임 바디이기도 하고 견인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면 차체에 무리가 좀 가긴 하거든요. 그런 거를 따진다고 하면 보증 연장 서비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쌍용 렉스턴 스포츠가 나오고 제가 실제로 타보고 디자인도 보고 너무 멋있고 좋고 가격도 많이 안 올랐고 다 좋은데, 스티어링도 유압식이고 엔진도 똑같고 변속기도 똑같고 안 바뀌었어요. 가격이 똑같은데 디자인 바뀌어서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2021년에 막 다른 브랜드에서 전기차 쏟아 나오고 막 이러는 와중에 유압식 스티어링 쓰고 이거는 그냥 옛날 차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풀옵션을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렉스턴 스포츠는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자동차예요. 픽업 트럭에서 2천만원대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유일하기 때문에 살 사람들은 사겠죠. 그러니까 사더라도 풀옵션을 산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옵션 구성으로 사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프레스티지 옵션에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를 넣어서 딱 3,010만원, 딱 3천만원에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렉스턴 스포츠 좋은 차 맞습니다. 저도 기자로서 자동차 메이커가 사라지는 게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쌍용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원래는 4월달에 쌍용의 전기차가 나왔어야 되는데 뭐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많이 지연을 하고 있는데, 출시는 한다고 하는데 이걸 아직 정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쌍용의 행보를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쌍용 이번에 나온 렉스턴 스포츠 충분히 상품성이 괜찮으니까 뭐 구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가성비 있게 오래 타고 다니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